대통령이 경제 활성화 노력 없이 증세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른바 복지 증세론에 쐐기를 박은 건데요. 윤석희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증세 논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무리 세금을 걷어도 경제 활성화 없이는 모래 위에 성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게르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그런 그 위험을 우리. 그러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더 거치게 되는데 노력도 해보지 않고 증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 세수가 부족하니까 뭐 이렇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하면은 그것이 우리 그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정치권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입법 노력 등은 외면한 채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인 증세 없는 복지의 철회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그 어떤 복지도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그 심오한 그 뜻이 거기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외면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국민을 배신하는 거 아니냐.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국민을 중심에 둔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함께 검토하겠다며 정치권과의 대화 여지를 남겼습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의 삶을 망치고 있다며 대여 전면전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네,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겠다고도 했는데요. 강영두 기자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국민 통합 메시지를 던진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돌아서자마자 박근혜 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국민 통합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극심한 인사 편중, 또 극심한 인사 차별, 제가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당원과 국민의 선택은 박근혜 정부와 맞서라는 명령이라며 꼼수에 맞서 서민 지갑을 지키고 복지 줄이기를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화살은 자연스럽게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로 향했습니다. 정세 없는 복지, 경제 민주화 공약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삶을 무너뜨린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의 취임 첫날이라는 점을 감안한 듯 맞대응을 삼갔습니다. 문 대표의 국정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상생의 파트너십 정치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매진하는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것을 기대합니다. 문 대표가 공식 행보 첫날부터 대여 공세에 포문을 열면서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영두입니다. 네,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여야를 이끄는 두 명의 부산 사나이가 만났습니다. 네, 중학교 동문이라는 학연까지 더해진 두 사람, 덕담 속에 뼈 있는 말도 주고받았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처음 마주한 여야 대표는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대화가 술술 풀렸습니다. 부산 지역 중학교 1년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공교롭게 같은 날 관람했던 영화 국제시장을 언급하는 등 유대감도 드러냈습니다. 학교도 또 같은 학교를 다니고 해서 동질감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표는 김 대표의 과거 통일민주당 경력을 들어 여야 상생 정치의 가능성을 타진했고 김 대표는 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 것을 평가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약속했습니다. 이제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참배 드리겠습니다. 아마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비공개 회동에서는 복지와 증세 등을 놓고
뚜렷한 시각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리 한 조금만 안 하신다면. 근데 뭐 이제는 조금은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여야 관계에 햇살이 비칠지 먹구름이 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 첫 만남이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영훈입니다. 네, 가계의 세금 부담 증가 속도가 소득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에서 3분기 중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31만 4천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가계의 월 평균 조세 지출액은 15만 4천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9%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가계가 물건을 사고 음식을 사 먹을 때 내는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등 간접세가 포함되지 않았고 실제로 가구가 부담하는 세금은 가계 지출 통계에 잡히는 액수보다 많습니다. 가계 세금 부담은 2010년부터 5년 연속 소득보다는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사적연금에 모두 가입해서 20년간 내도 받는 연금이 은퇴 전 소득의 38%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신승희 전문연구원 등의 논문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요율을 현 수준, 그리고 개인연금 요율을 국민연금과 같게 놓고 20년간 가입을 가정할 경우 남자의 생애소득 대체율은 38.3%, 여자는 41.1%였습니다. 네, 지난날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는 어떤 차일까요? 바로 현대차의 1톤 트럭 포터였습니다. 네, 9,000대 가까이 팔려서 최고 인기차 중 소나타를 큰 차이로 제쳤는데 이 별다른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판매 1위에 올라선 이유가 씁쓸합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지난달 자동차 판매 1위 차종에 등극한 1톤 트럭 포터. 길에서 음식이나 과일을 팔고 택배 등에 이용되는 전형적인 생계형 차량입니다. 전통의 베스트셀링카인 소나타와 아반떼, 신차 아슬란 등을 모두 제치고 판매 1위에 오른 겁니다. 지난달 포터는 8,860대가 팔려 소나타를 제치고 가장 많이 팔렸고 기아차의 봉고 트럭도 판매 순위 8위에 올랐습니다. 둘 다 대기 수요가 두세 달이 걸릴 정도로 인기입니다. 소형 트럭의 판매 증가는 회사를 그만두고 거리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일반 화물차를 개조해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이 합법화한 점도 소형 트럭 돌풍에 한몫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의 그 여성들이 받는 대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푸드트럭으로 전향을 하게 됐고요. 아이들도 돌보면서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경기 불황의 씁쓸한 자화상으로 변질된 1톤 트럭 돌풍이 경기 회복에 불씨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연합뉴스 TV 이경태입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꿈꾸는 구직자 중에 절반 정도가 빚이 있는 사람, 즉 채무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 포털 사람이는 구직자 89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6.8%가 빚을 졌다고 답했으며 이들의 평균 부채는 2,769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직자들은 채무의 이유로 등록금 등 학비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주거비와 생활비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빚이 미치는 영향으로는 자주 우울해진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빚을 모두 갚는데 평균 5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